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한 공습을 진행을 했고요. 종료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학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방국의 시리아 공습은 상황이 종료가 됐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일단은 뭐 공습이 다 끝난 상태에서 결과만 발표한 상황이고요. 예. 뭐 시리아가 더 이상 화학 무기를 쓰지 않는 한에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시리아 화학 무기 사용이 사실상 이 서방 국가들 미국, 프랑스, 영국의 일종의 레드라인이거든요. 네. 화학 무기를 썼는데 그걸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난처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화학 무기를 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화학 무기를 쓰면은 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와 같은 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차별을 보여주고 싶어했던 것 같고요. 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을 때 시리아에서의 레드라인이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격은 서방 국가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까지만 해도 공격이 있을 것이다, 뭐 없을 것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허언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 단행을 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스타일이요. 이렇게 네.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네네. 뭐랄까 그것도 작전으로 봐야 될까요? 아마 일종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자기 신이 할 것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약간 혼선을 주는 그러한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미국이 공격을 한 시리아 다마스쿠스 남서쪽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번에 공격한 곳이 정확하게 기지로 치면 3곳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수도 다마스커스 인근에 있는 화학무기 개발 장소를 공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곳이 이제 최근에 화학무기 공격으로 문제가 됐던 두마와 좀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스라는 곳에 다마스커스에서 약간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북서쪽으로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예. 그 도시 저장고가 2곳이 있는데 그 2곳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총 3곳에 집중 공격을 했는데, 네. 미국에서 밝혔듯이 작년 4월 7일에 공격했던 것보단 강도가 셌다고 그랬거든요. 예. 작년 4월 7일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당시에는 미국이 러시아와 사실은 사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정도 하지 않고 단독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와 합쳐서 약 100기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나온 거니까 상당히 좀 타격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격을 감행을 했다는 거는 어떤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증거를 거의 찾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를 계속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시리아 정부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화학무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방 쪽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썼다고 그러고 시리아 정부군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쓰지 않고 반군이 정부군을 막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양쪽의 주장은 엇갈리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누가 썼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밝혀지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아무튼 화학무기가 사용됐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서방 쪽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군이 썼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시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공습에는 미국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영국, 프랑스가 같이 참여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화학무기 사용은 비인도적인 행위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사실 그동안 자유인권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진보적인 가치를 내었던 서방 국가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위성을 알고 있었는데,
미국은 사실상 시리아에서 발을 빼고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인데 화학무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혼자 공격하는 것보다는 역시 여러 대서양 동맹 국가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가는 게 그림이 더 좋고 더 힘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오랫동안 시리아에 대해서 많은 뭐라 그럴까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도 이번 공습에는 흔쾌히 참가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학무기를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혹독한 대가를 친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싶었던 것이 이 공격의 근거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시리아 네네. 지금 7년째 정부군하고 반군이 대치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사실상 이제 정부군은 러시아 그리고 반군은 미군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나라의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전쟁이요. 예. 내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전 측면에서 보면은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싸움이었는데, 네. 그게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란이 또 시리아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란이 시리아를 지지하면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걸 가만히 볼 수가 없는 전쟁이고,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고, 네. 그리고 이란이 이 아랍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우디의 입장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가만히 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내전은 내전인데, 네.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붙은 전쟁인데, 지역적으로 보면은 반이란과 친이란이 붙는 전쟁이고요. 예. 더 크게 보면은 이란 쪽에 서 있는 러시아와 이란 네. 쪽의 반대쪽에 서 있는 미국이 얽혀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 차원적이죠. 예. 국내적인 차원, 지역적인 차원, 국제적인 차원, 이 대리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싸움이 크게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리아에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뭐 나토 국가로서 친미 국가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게, 예. 시리아에서 쿠르드가 자치 독립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터키는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쿠르드의 독립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정부군을 터키가 싫어하면서도 미국의 편을 드는 쿠르드를 공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부군 반정부군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예. 자, 말씀을 하신 김에요. 지금 시리아 내전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었죠? 지금 현재 바샤르 아사드가 독재 정치를 합니다. 예. 거기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위가 있었고요. 그 시위가 내전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혹독하게 탄압을 했는데, 그러면서 반정부 세력에 또 무기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전으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아랍의 봄, 예. 튀니지에서 시작됐던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위가 시작됐고, 시위를 진압하다 보니까 이게 내전으로 이어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박현도 명지대학교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